안녕하세요. 임박사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색소에 대해 4가지만 알고 가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생기고, 어떻게 해서 생기는 것인지, 종류는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요. 그리고 기미, 주근깨 등 어떻게 해서 생기는지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 알아볼 시간인데요. 과색소 침착을 기준으로 연고, 박피, 레이저 등을 예로 들 수 있었죠. 우리는 화장품과 연계해서 제품을 통해 색소 질환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떠한 화장품이 미백 효과가 있다는 것은 그 제품이 기능성 화장품일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네? 기능성이 뭐예요? 그렇게 궁금한 분들 계시죠?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법령을 살펴보면 가, 피부에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 나, 피부의 주름 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다,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제품, 라, 모발의 색상 변화, 제거 또는 영양 공급에 도움을 주는 제품, 마, 피부나 모발의 기능 약화로 인한 건조함, 갈라짐, 빠짐, 각질화 등을 방지하거나 개선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 이렇게 되는데요. 자세한 것은 기능성 화장품 공부에서 하도록 합시다. 미백으로 돌아가서 미백은 여기 가 부분에 명시되어 있죠. 이 가 미백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첫 번째, 피부에 멜라닌 색소가 침착한 것을 방지하여 기미, 주근깨 등의 생성을 억제함으로써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두 번째, 피부에 침착된 멜라닌 색소의 색을 엷게 하여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으로 조금 더 구체화되어 있죠. 그런데 옛날 경국 지색 여인의 미백 시크릿이라며 어떤 꽃을 들고 와서 이것이 미백 효과가 있습니다. 예전부터 내려오던 비책이에요 한다면 너도 나도 마케팅 측면에서 주목받고자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미백이라는 단어로 포장하는, 그러니까 남용 혹은 오용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화장품 법에서는 이러한 혼란을 막고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미백 기능성이 있는 화장품이라고 소비자에게 광고하고 싶으면 반드시 어떠한 특정 성분들을 이렇게 만들고 이 정도만 넣어서 만드세요. 그러면 기능성 인증을 해드릴게요 라고 기준, 시험 방법 등에 대해 규정해 주었습니다. 크림, 로션, 마스크 등 모두요. 그래서 미백 기능성 화장품은 가장 기본인 성분부터 이 조건들에 부합하지 않으면 미백 화장품이에요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 성분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간략하게 설명만 해드릴게요. 바로 갑니다. 1. 나이아신아마이드. 이 나이아신아마이드는 백색의 결정 혹은 가루로 냄새가 없습니다. 저도 사용하고 있는 제품의 주 성분인데요. 니코틴아마이드, 바이타민 B3, 바이타민 PP라고도 합니다. 피부 신진대사 촉진제로 미백 기능이 뛰어납니다. 인정 기준 함량은 2에서 5%. 두 번째, 당나무 추출물. 줄기나 뿌리를 추출해서 얻은 가루나 용액을 의미한데요. 기능성 시험에서 티로시나제 억제율이 48%에서 84% 정도 됩니다. 원료가 황갈색 혹은 암갈색의 결정성 가루로 약간의 특이한 냄새가 있죠. 세 번째, 아스코빌 글루코사이드. 아스코빅 애시드 2 글루코사이드입니다.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고 콜라겐 생성 촉진에 효과가 있는 아스코빅 애시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타민 C죠. 그런데 이런 비타민 C는 유산소 조건일 때, 그러니까 공기 중에 산소에 의해 분해가 빨리 되기에 불안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아스코빅 애시드 말고 개발하게 된 것이 바로 이 비타민 C 유도체, 이 아스코빌 글루코사이드입니다. 반응기가 잠겨져 있어서 안정적이죠. 네 번째, 알부틴. 우리 기출문제에 자주 나온 성분이죠. 그도 그럴 것이 미백제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성분이기에 그렇습니다. 알부틴은 월귤나무 잎에서 추출한 것인데요. 안전성과 안정성이 뛰어나거든요. 주된 역할은 멜라닌 합성 과정에서 티로시나제의 활성을 저해시킵니다. 다섯 번째, 유용성 감초 추출물. 약방의 감초, 피부에도 좋았네요. 그런데 감초면 감초지 왜 유용성 추출물이라고 지칭할까요? 우선 이 성분은 감초의 뿌리에서 얻은 추출물에서 다이에틸 아세테이트로 추출한 유용성 추출물을 의미합니다. 감초의 성분 중 글라브리딘이라고 있는데요. 미백 기능이 탁월합니다. 그래서 이 유용성 감초 추출물이 미백 기능을 가질 때 그 효능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지표가 되기도 하고, 우리 식약처에서는 유용성 감초 추출물에 글라브리딘이 35%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죠. 여섯 번째, 알파 비사보롤이 원료는 에센셜 오일, 즉 잘 알고 계시는 아로마 오일입니다. 칸데이아 나무의 가지와 잎을 이용해서 증류하여 얻게 되는 것인데요. 이 오일에 알파 비사보롤이 97% 이상 함유되어 있어야 하죠. 이 외에도 아스코빌 테트라 이소팔미테이트, 에틸 아스코빌 에틸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역시 비타민 C 유도체, 그러니까 이 비타민 C가 콜라겐 합성도 도와줘서 피부 탄력을 도모해주고 이렇게 미백에도 도움을 준다고 하니 피부 건강을 위하는 분들이시라면 꼭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앞서 설명드린 5가지만 아셔도 충분합니다. 물론 현재까지는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성분 하나하나에 대한 문제는 나오지 않고 있는 듯해요. 그래도 기능성으로 고시된 성분이니만큼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성분들이 고시된 정량과 농도대로 들어가 있어야 미백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이 외에도 다양한 성분들이 있습니다. 하이드로퀴논이요. 아주 우수한 미백 효과를 가지고 있는 물질이죠. 그런데 이 물질은 매우 불안정해서요. 가열하거나 산소, 빛의 노출에 의해 쉽게 변하고 변색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나아가 이 하이드로퀴논에서 주목할 점은 바로 부작용인데요. 피부 적응기에 일어나는 부작용이라면 추후 적응되면 사그라들겠지만 진짜 부작용이다. 이 경우 홍반, 염증, 따가움, 접촉성 피부염 등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그 힘이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 하이드로퀴논을 의약품에만 적용하도록, 즉 화장품에 들어가면 안 되는 성분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하이드로퀴논 화장품이라고 검색을 하면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외국에서 만들어진 제품일 것입니다. 구매는 누구나 할 수 있겠으나 이 성분이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반드시 인지하시고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코직산, 여러분들 교재에 이 코직산에 대한 내용도 있을 것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미백과 관련된 성분인데요. 누룩에서 비롯되었는데 효능은 좋지만 역시 안정성이 낮은 편인 원료입니다. 자, 오늘은 미백 화장품과 관련된 성분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비교적 비중을 둔 이유는 앞으로 화장품 학까지 공부를 할 때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일 수 있기에 이렇게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문제성 피부는 앞으로도 계속 업데이트 하려 하는데요. 제가 가만히 보니 화장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화장품 학도 함께 병행하려고 하니 많은 참여, 열공 부탁드려요. 원피스 승리는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다음에는 노화 피부와 광노화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